반갑습니다.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. 상처가 보석이 되다.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.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.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자칫 얇게 입고 오면 금방 감기 걸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렸잖아요. 영상 올렸는데 좀 많은 저한테 도움되는 피드백이 있었어요. 물론 그거 보고 불쾌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. 영상이 아무래도 예민한 주제다 보니까 제 뜻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 영상의 어느 한 부분에만 이제 초점돼서 보는 분도 계시고 댓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영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? 실제로 좀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접할 수 있는 거? 제 채널 구독하시는 구독자들 중에서는 상담사가 아닌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.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. 방법에 대해서.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처음에 시작할 때 미술치료도 지금도 미술치료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술치료를 시작하고 또 놀이치료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매체 상담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언어로만 하기보다는 한번 이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. 최근처럼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막 비난이 쏟아지잖아요. 비난이 쏟아지고 막 협박도 있고 뭐 협박이 뭐겠어요. 툭하면 뭐 상담 심리학회 뭐 재수하겠다 뭐 윤리위원회 뭐 해보겠다 뭐 그런 학회 4만 명 중에 그 몇 명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웠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예전만큼은 안 두려워요. 왜냐하면 내 이력이나 나의 어떤 커리어가 이제 그 학회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인 현실에서 그다지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걸 좀 깨닫고 나서 굉장히 그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려고 할 때 항상 그 두려움이란 게 여러분들을 막고 있을 거거든요. 저도 한편으로는 유튜브가 그런 존재예요. 6,500명이 저에게 지금 현재 구독자로 있지만 이분들이 다 내 편일까? 무슨 편이야. 구독만 해놓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또 이제 구독했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시로 또 구독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. 조회수나 이런 거 보면 정말 6,500명이 정말 현실일까? 그게 허수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요. 그래서 저에게는 6,500명이라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저 영상을 보는 늘 제 영상에 한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400, 500명 정도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데 거기서 뭐 한 번만 본 사람도 있고 두 번, 세 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현실을 자각하는 경험, 정말 현실이 어떤 건지 자각하는 경험이 된다면 현실은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단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매체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혹은 강렬한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. 바로 웅덩이화라고 미술치료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거든요. 제가 많은 시간 좀 두려움을 좀 경험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동안의 어떤 세월 속에서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에게 얼마큼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그려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준비물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A4 용지도 괜찮아요. 좋은 게 이제 팔절지, 그다음에 색연필이나 연필, 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웅덩이 그림, 웅덩이화를 소개를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세요. 물론 제 그림을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지시를 배우셔야 돼요.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떤 코멘트도 틀리지 않게 뭐 이런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치료 쪽은 조금의 유연성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너무 자유롭게 응용하지 마시고 핵심은 그거예요.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다.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웅덩이를 탈출할 것인지 그걸 그리면 된다. 그걸 표현하면 된다. 이렇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고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리면 된다. 이렇게 좀 개방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. 이 핵심은 웅덩이가 있는데 알겠죠? 빠지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. 그래서 색연필을 쓰든 연필을 쓰든 사인펜을 쓰든 뭐 요거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쓰라고 하고 매체를 사용하는 내담자의 어떤 특징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기본 스케치는 안 하고 바로 그냥 색연필로 들어갑니다. 이럴 때 음악을 조금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웅덩이는 요 정도 깊이 웅덩이에요.
우선 웅덩이가 있으니까 사람부터 그려야겠죠. 우선은 이렇게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요. 어릴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런 것들 제가 어떤 기본적인 것 잘 못합니다. 미술치료는 그림 실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리면 됩니다. 어우, 너무 아슬아슬한데 이렇게 걸어야지. 아슬아슬하대. 어이구야. 이렇게 이렇게 아슬아슬하면 안 되는데. 자, 여러분들은 잘 그리고 있나요? 괜찮아요. 그림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니까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 미술치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. 저는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. 우리 부모님이 어업을 하기도 하고 농업을 하기도 해가지고 대부분 그 집을 지키고 있는다는 개념이 좀 없으셨어요. 그래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항상 저는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늘 되어 있거든요. 혼자 있는 습관이 되어서 혼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죠. 그런 버릇들이 여전히 지금 또 있어요. 도움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 도움 받는 곳이 없다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 해결하게 되죠.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배웠을 때는 혼자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출구를 찾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제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였어요. 지금은 저는 지인도 부르고 다 부를 거예요. 그래서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더 많게끔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많아. 예전에는 제가 가지를 항상 보면 가지가 좀 끊어진 댕강 짧은 가지를 좀 많이 그렸어요. 좀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좀 빨리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조금 현실을 좀 잊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지각 세계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걸 다 그려놓으면 마음에 다양한 생각들이 좀 들죠. 우리 그림 미술치료 슈퍼바이저들이 생각나네요. 각자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인데 제가 상담 쪽으로 오면서 그분들의 감사함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. 사실 미술치료는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친구거든요. 상담 내담자를 처음 만나게 만들어준 고마운 거죠. 되게 고마운 친구예요. 제가 만약에 상담 공부만 했더라면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미술치료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. 저는 여전히 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. 왜냐면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어릴 때 이 손 배우는 걸 좀 많이 못 배웠어요. 낚시인가?
저처럼 못 그리는 사람도 미술치료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전혀 겁 안 먹어도 됩니다. 여자로 할게요. 벗입니다. 벗이고 도와주고 있어요. 허리를 꺾어서. 나무 고정이 됐는데 이게 과정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그림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. 이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저는 아마 보시면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. 얘네들 쌍둥이인데 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? 더 바꿔 입혀야겠다. 노란색 검정. 노란 너무 미숙한데? 주황색. 자, 이렇게 주황색, 따뜻한 주황색으로 하고 요거는 노란색으로. 예전에는 제가 도와준 사람들을 크게 못 그렸어요. 저는 119나 외부 도움을 받으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그리려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지인이랑 남편이랑 가족들을 그렸네요. 그래서 그림 치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어를 하고 싶어도 참 방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다 그렸습니다. 저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선은 웅덩이에 빠졌어요. 빠져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고 가족들이 먼저 사다리를 놔줬는데 주변에 참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모르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남편에게 의존을 하고 있구나. 그리고 되게 남편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 순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첫 번째 등장한 게 사다리예요. 여러분들은 첫 번째 등장한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웅덩이에 전반적인 어떤 색감이나 웅덩이에 물이 차 있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우울도 함께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주 만성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그 사람 삶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. 이런 사람들도 있으세요.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고립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방어로도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먼저 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도구가 먼저 등장했죠. 그죠?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저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좀 의지가 좀 더 강한 사람이고 사람에게 좀 기대를 하자면 처음에 등장한 내 친구 한 명, 굉장히 30년 지기 친구 한 명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죠. 남편이 등장해서 남편이 같이 웅덩이 안에서 나를 구해주고 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물어가 보는 거예요. 저를 보면 그냥 사다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고 있어? 이래서 이렇게 표정으로 좀 보고 있으면서 뭔가 남편에 대한 탐탁지 않은 듯한 느낌도 있고 내 남편은 항상 제 곁에서 좀 웃고 위기를 같이 경험해주고 있고 그렇게 제가 좀 검사가 나왔네요. 방어를 많이 했는데 결국 가족을 분리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림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? 영상에서 다뤘듯이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 먼저 그리는 어떤 순서를 좀 봐라. 전체적인 어떤 색감이나 스케치, 강도 이런 게 조금 중요해요. 그래서 내 남자가 어떤 매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자기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림 수준이 그 사람의 어떤 지각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융통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림을 통해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. 그림 그리고 나서 좀 어떠세요? 여러분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당면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계시나요? 저는 이번 그림을 보면서도 많은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이용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분석하는 것도 참 좋겠죠. 그림 치료는
어떤 1대1 해석보다는 상담사랑 내담자가 만나서 그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풍기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무엇보다 미술치료는 참 상담사의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것을 좀 궁금해할지 모르니까 뭐 이것도 좀 하고 싶어요. 이게 궁금해요. 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할게요. 그럼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.